안녕하세요. 알리아스 황입니다. 이번 시간은 알리아스를 처음 접하는 그 유저분들이 알리아스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처음부터 소개도 하고 알리아스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인스톨하는 과정과 함께 처음 알리아스 프로그램을 구동시켰을 때 기본적으로 다뤄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창을 한번 켜 보시고요. 음, 검색창에 그 알리아스 오토모티브 프로그램을 만든 오토데스크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창에 오토데스크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곳으로 클릭을 하고 들어간 다음에 자, 오토데스크 홈페이지가 접속이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할 거는 자, 여기 저는 지금 여기 접속이 돼 있는데 이쪽에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정은 학교 이메일 주소를 집어넣고요. 그냥 가입하면 뭐 무료로 그냥 바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오토데스크사 홈페이지를 익스플로러나 구글 창에서 이제 저장을 해 놓으시고 로그인을 꼭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진행을 한 후에 로그인이 돼 있다고 치면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죠? 오른쪽에 누르면 다운로드라는 창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들어가지 마시고 다운로드로 들어가서 학생용 무료 소프트웨어라는 곳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쪽 하단 쪽에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알리아스 오토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쪽 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알리아스라고만 검색을 해서 제품을 찾으면 알리아스 서페이서라고 하는 새로 나온 뉴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이번 교육에 맞지 않는 다른 버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 동영상에서 나오는 경로대로 들어가서 알리아스 오토 스튜디오를 확인하고 클릭한 다음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창에 들어오면 알리아스 오토 스튜디오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 리퀘어먼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알리아스 프로그램이 구동되기에는 필요한 그 컴퓨터 사양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워낙 칩셋이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워낙 많은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토데스크사에서 제공하는 이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보다 이상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상이어도 이 오토데스크사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기준 제품이 아니다라고 하면 호환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상의 제품을 꼭 구매를 하시고 호환성 관련되는 부분은 자기가 컴퓨터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구입하는 곳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구매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워낙 많은 제품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조립을 할 때에는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충분히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다이렉트로 이번에 뭐 1080 뭐 GTX를 샀는데 이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제품을 다 알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시스템 리퀘어먼트를 꼭 확인하시고 조립하거나 구매하는 곳에서 이 리스트를 꼭 보여주시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품이나 교환 같은 것도 확답을 받아두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맥을 쓰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맥 노트북이라든지 맥 시스템을 쓰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알리아스를 구동하는 데선 맥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프로그램이 나와 있긴 하지만 맥 그 노트북이나 맥 컴퓨터의 애플이죠. 애플 컴퓨터의 특징은 3D에 적합한 게 아니고 2D,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을 구동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3D를 돌려야 하는 이 알리아스를 구동해야 하는 컴퓨터에는 시스템이 솔직히 맞지 않아요. 뭐 이 오토데스크사에서도 이제 맥용 그 알리아스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오류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뭐 프로그램에 오류나 에러가 났을 때 대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애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IBM 컴퓨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IBM 컴퓨터를 구입할 때도 뭐 3D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용 고성능 노트북이라든지 게임용 고성능 데스크탑을 구입하시는 분도 있는데, 간혹 같은 3D니까 게이밍 그 극강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컴퓨터를 사서 넣으면 더 잘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D 게임 돌리는 거하고 3D 모델링 하는 거는 전혀 틀립니다. 정반대예요. 뭐 비슷한 요소도 있지만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어 아주 가격도 비싸고 한 그런 뭐 게이밍 고성능 노트북이나 데스크탑보다는 일반 IBM 컴퓨터에서 이 리퀘어먼트에 맞는 가장 적정한 그 리퀘어먼트를 찾아서 그 가격 대비 성능을 찾는 컴퓨터를 구매하시거나 조립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사양을 볼 때요. 어, 지금 여기는 2020년제 프로덕트가 있는데, 지금 2020년 것보다는 2019년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 깔려 있는 버전이 2015 버전이에요. 그래서 2015 버전하고 가장 근접하게 그러니까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그 버전 중에 가장 최근 버전이 2019 버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2015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때는 2019 버전을 다운받으시고, 컴퓨터 사양도 2019 버전의 컴퓨터 사양 리퀘어먼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죠. 시스템에서는 윈도우 8 나와 있는데 이거는 쓰지 마세요. 가장 안정적인 거는 윈도우 7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윈도우 7에 이제 메인터넌스를 지원 중단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어,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마이크로 윈도우의 7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대안이 이제 윈도우 10이 있습니다. 윈도우 A 시리즈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시스템 사양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윈도우 7과 윈도우 10을 까시는데, 까실 때는 꼭 64비트로 어, 어, 작업을 해서 세팅을 하시기 바라고, 윈도우 7을 할 때는 SP, 그러니까 서비스 팩이죠. 서비스 팩 1을 업데이트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윈도우 7으로 하실 때는 서비스 팩 이외에도 프레임워크 4.5 이상을 다시 업데이트를 시키셔야지 정상 작동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뭐 브라우저 이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 자, 윈도우 10의 64비트, 윈도우 7 SP1 팩, 그다음에 64비트,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CPU는 지금 보는 2GHz 64비트 인텔 또는 AMD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장착하면 됩니다. 뭐 저는 지금 인텔의 i5, i9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두 대예요. 그러니까 5를 해도 돼요. 5 해도 되고 9을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엔디비아 거를 꼭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이 그래픽 카드에 있는 거를 이제 엔디비아라도 이제 나오는 게 있는 것처럼 이제 그걸 추천을 하고 있는데, 뭐 크게 뭐 저희가 추천을 드리면 엔디비아 지포스 계열을 추천을 드립니다. 엔디비아가 좀 더 안정적이고 역사도 있고,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디비아 지포스 계열에서 보통 뭐 한 전용 메모리 뭐 4기가 정도, 뭐 2기가도 괜찮아요. 4기가 정도. 하여튼 이거 참조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기본 메모리 4기가. 이 램은 많을수록 좋아요. 저는 지금 32기가를 쓰고 있고요. 64기가까지 올려도 됩니다. 램은 많을수록 좋아요. 디스크 스페이스는 이러니까 요즘은 또 하드를 이제 뭐 1테라씩 나오기 때문에 크게 용량에는 문제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드를 하나 써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를 해서 쓰지 마시고요. 차라리 1테라짜리 HDD 1테라짜리 하나 사시고, 이거는 이제 저장용, 전용 저장 데이터를 넣는 하드를 쓰시고, 부팅에 필요한 이제 하드는 SSD 뭐 500메가 정도, SSD 500메가 정도로 해서 아예 물리적으로 하드를 분할을 해서 두 개를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시스템 하드가 망가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드를 하나 쓰는데 그 하드를 둘로 쪼개가지고, 하나 이제 일부는 C 디스크를 쓰고 하나는 D 디스크를 쓰는데, C에 이제 시스템이 깔리게 되는데, 그리고 D에는 이제 내가 만든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이러스를 먹거나 시스템에 충격이 와서 시스템이 이제 날라갔다 라고 하면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다시 깔면 되는데 같은 하드에 있는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차라리 1테라짜리 HDD 하드를 구매를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전용 D 드라이브로 쓰고, C 드라이브는 SSD 500메가 정도 되는 걸로 사용을 해서 물리적 하드 두 개를 쓰면, 시스템이 뭐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든지 충격을 받아서 깨지든지 뭐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더라도 데이터는 무사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하드는 두 개로 나눠서 두 개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넷 프레임워크 처음 얘기했던 7 쓸 때는, 윈도우 7을 쓰실 때는 4.5 이상의 이제 프레임워크 버전 업데이트를 해서 꼭 쓰셔야 하고요. 이게 안 되면 프로그램이 깔리질 않아요. 이거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뭐 이렇게 쭉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거는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요구사항에서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 여기 와서, 자, 여기 있죠? Completed Profile 꼭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는 제 거 이제 이메일을 쓰면 되겠죠, 이제. 자, 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가입할 때 썼던 이메일을 여기에 꼭 넣어주시고요. 넥스트. 그럼 이제 비밀번호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입할 때 썼던 비밀번호 꼭 넣어주시고, 자, 하면,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이 업데이트 되면서 제 이름하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 버전에서 2019를 선택하시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는 윈도우 64비트, 그죠? 자, 그다음에 레인지 자, 언어는 잉글리시로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시리얼 넘버, 그다음에 프로덕트 키 뭐 이렇게 나오죠.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다운을 받으면 이메일로 이 내용이 전송이 돼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 상태에서 스크린샷을 하나 받아서 꼭 시리얼 넘버고 프로덕트 키를 꼭 안전하게 JPG나 이미지 파일로 확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인스텔을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I accept 해주고 인스텔을 눌러주면 진행이 됩니다. I accept를 해주시고 하면 이제 요런 이제 창이 하나 뜹니다. 이때는 당연히 자, 여기에 있는 인스텔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고 해주면 화면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이제 그럼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오토데스크 아이디로 할 거냐, 이제 이건 이제 라이센스 문제인데 이걸 할 거니 시리얼 넘버로 할 거냐, 뭐 이건 둘 중에 하나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둘 중 되도록이면 시리얼 넘버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바로 넥스트 이쪽을 선택을 해서 넘어가면 이제 이런 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토데스크사에서 이제 알리아스를 깔 때는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그램이 깔려요. 자, 오토데스크 브레이드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 이거 용량만 많이 차지하고 이거 쓸 일이 아직 없어요. 자, 요거 아직 요거 마야 필요 없습니다. 자, 스피드폼 필요 없습니다. 스케치북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뭐다? 요것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체크는 요거 다 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부분 다 꺼주시고 그 다음에 깔리는 부분, 자, 이 프로그램이 이제 C 드라이브에 어디에 깔리는지 자 이거 확인하고 인스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쭉 가서 이제 다 깔리는데 시간은 한 3, 40분 걸려요. 그래서 다 깔리면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오토데스크 알리아스 오토모티브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두 번 클릭을 해주면 자, 요런 창이 떠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자, 여기에 라이센스 에러라고 뜨면 다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잘못 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여기 리페어나 런 눌러도 뭐 크게 이게 이거 뭐 바꿔지지 않아요. 자, 이게 뜨면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제어판으로 들어가서 지금 깔려 있는 오토데스크의 알리아스 오토모티브를 다 삭제를 하고 다시 깔아요. 근데 깔아도 또 이 창이 뜬다. 그러면 시스템을 다시 한번 다시 까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게 나오면 진짜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 받은 거야. 이거는 무료 체험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알려줬던 경로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무료 체험판이에요. 30일. 30일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면 다시 깔아야 돼요. 제어판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다 삭제하고 또 이제 다시 새로 깔아서 이제 다운을 받아야겠죠. 제가 알려준 경로에서 맞는 그거로 정확하게 다운 받으셔서 하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 무료 체험판 30일짜리를 깔렸다가 지웠는데 이제 정상적인 걸 이제 다시 받았는데 안 깔린다. 그럴 때도 시스템 윈도우를 삭제하고 다시 깐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뜨면 딱 맞아요. 액티베이션이라고 이렇게 뜨면 이게 정상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액티베이트를 클릭을 해 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제 시리얼 넘버, 프로덕트 키, 뭐 리퀘스트 코드 뭐 이렇게 다 적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되면 자, 여기서 넥스트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게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거의 안 나오고 다른 차로 다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는 혹시나 몰라서 이제 다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코드 다시 넣어주고 넥스트 하면 자, 이렇게 해서 라이센스 액티브라고 해서 성공 뜨고 여기 이제 피니쉬를 눌러주면
정확하게 컴퓨터에는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니터 바탕화면에 있는 이 커서를 두 번 이제 이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오토데스크에서는 알리아스 오토모티브가 실행이 됩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창이 뜨면 자, 여기서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 A 서페이싱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한 알리아스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떠 있던 것들은 일단 그냥 이게 X표 눌러서 지워 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했으면 요런 창이 뜨질 않고 요런 게 막 깔릴 거예요, 아마. 이게 옆에 이렇게 길게 떠 있고 이런 창이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정상적으로 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리아스를 할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한번 알리아스가 어떤 건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예습 문제 정도 뭐 그러고 이제 그걸 따라할 수 있는 튜토리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하기를 할 수 있는 튜토리얼을 할 건데, 이제 알리아스는 가장 중요한 게, 키보드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알트, 스페이스 이 네 개 키를 동시에 누르거나 두 개씩 짝지어 누르거나 하는 그 약간 피아노 치는 듯한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마우스 버튼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이제 여기서부터 당부하고 싶은 거는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꼭 3버튼 마우스를 구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오는 휠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 3D 모델링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휠이 움직이게 되면 다른 그 틀린 그 데이터 값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휠이 없는 3버튼 아주 구형의 이제 3버튼 마우스를 구입해 주시고요. 3버튼 마우스를 가장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데스크탑을 맞출 때 델 컴퓨터에서 맞추시면 거기에 옵션, 그러니까 컴퓨터 주문 옵션 중에 3버튼 마우스를 같이 그 첨부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차피 컴퓨터를 구매를 하거나 맞춘다고 하면 델 컴퓨터 사이트에서 컴퓨터를 구매를 하시면서 옵션으로 3버튼 마우스를 주문을 하시면 가장 손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옥션이나 이런 인터넷 쇼핑몰에서 3버튼 마우스를 검색하시면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왜 이제 옥션 쇼핑몰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쇼핑몰 말고요. 일본 옥션이나 아니면 중국 알리바바 쇼핑몰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 3버튼 마우스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버튼 마우스를 꼭 되도록이면 구매를 하셔서 쓰면 좋고요.
정 구매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뭐 휠 마우스를 써야겠죠. 대신에 이 마우스도 해상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우스 해상도를 측정하는 거는 가로 세로 1cm인 정사각형 면적을 10,000번 이상 클릭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00번을 쪼개서 클릭할 수 있는 마우스를 구매하시면 가장 좋고요. 어쨌든 3버튼 마우스가 휠 마우스보다는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해상도가 높은 마우스를 구매를 하셔서 이 알리아스를 배우고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튜토리얼을 진행하기 전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대로 이제 이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됐으면 교재를 구매를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교재는 아니고요. 이 교재는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교재인데 이 교재를 이제 뭐 제본비를 내고 이제 받아가서 하는 식으로 해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튜토리얼을 따라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만 잠깐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페이지는 이제 알리아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이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지금 이거 아니더라도 튜토리얼 하면 설명을 쭉 해드릴 거고, 뭐 이것도 이제 각 그 창들, 도구 툴들을 어떻게 이제 보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 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뭐 그다음에 알리아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쓰는 메뉴인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해야, 이게 이제 마킹 메뉴라고는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는 메뉴들을 중에 이 메뉴들 중에 내가 가장 잘 쓰고 자주 쓰고 많이 쓰는 그 툴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마킹 메뉴라고 하는데 이 마킹 메뉴를 잘 만들어 놓고 해야지 이 알리아스 프로그램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나중에 점점 이제 지나갈 때마다 지나갈수록 이제 쓰는 법도 다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제 튜토리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우스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아까 한 5분 전에 얘기했듯이 이 알리아스를 다룰 때는 이 3버튼 마우스의 이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좌측 버튼, 가운데 버튼, 오른쪽 버튼에 누를 때마다 기능이 틀려요.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 컨트롤 알트, 컨트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조합 자체가 컨트롤 알트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느냐, 가운데 버튼을 누르냐, 오른쪽 버튼을 누르냐의 기능이 틀려집니다. 자, 그 조합표예요, 이게. 여기 이것도 조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손이 동시에 각기 다른 버튼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가장 알리아스 프로그램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가장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게 프로그램이 어려운 게 아니라 동시에 다른 키를 눌러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알리아스에서는 이걸 숙달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튜토리얼도 이 각기 다른 버튼과 각기 다른 마우스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원하는 기능을 실행시키는 연습을 하는 걸 이제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화면을 잘 보시고 캡처를 하나 받으셔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이 튜토리얼 따라할 때 항상 옆에 놓고 보시면서 지금 이 따라하기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화면에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파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딱 세 가지예요. New,
뭐 뉴는 지금 킬 때부터 새로였기 때문에 뉴는 새로운 창입니다. 지금 이렇게 뜨는 건 뭐냐면 지금 새로운 창인데 다시 새로운 창을 열겠다고 누르니까 지금 있는 창을 닫고 새로 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yes 하면 이제 새 창이 열렸겠죠. 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오픈은 알겠죠. 미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알리아스 같은 경우는 와이어 파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확장자가 와이어로 돼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 중에 이제 어느 걸 열어볼까요? 자, 요거 눌러서 이제 열기를 하면 yes.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차량 파일이 뜨고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벤츠 AMG 버전 쿠페인데요. GT 쿱인데 지금 그건 저도 이제 연습 삼아서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세이브는 당연히 세이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이브 에즈는 자, 지금 여기 이제 파일이 되게 많죠. 다 같은 파일인데 뒤에 1, 2, 3, 4, 5, 6, 7, 8 날짜 바꿔서 다시 뭐 이렇게 계속 바뀌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할 때는 덮어쓰기를 하면 안 되고요. 항상 save as 다른 이름 저장으로 해서 계속 전에 했던 데이터를 살려놔야 합니다. 알리아스의 특징이에요. 뭐 물론 다른 3D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작업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덮어쓰기를 하면 안 되고 다른 이름 저장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전에 했던 과거의 데이터를 살려놓으면서 저장을 하는 버릇을 꼭 들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오픈, 뉴, 이 세이브 일단은 이 세 개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가면서 천천히 알아가도 되니까요. 오늘은 딱 이 파일에서는 뉴, 오픈, 세이브, 세이브 에이즈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할 거는 아까 이 표 보셨죠? 요 표 보셨죠? 요거. 자, 요거에 맞춰서 마우스를 어떻게 눌리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하고 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지금 이거 보여지는 이 뷰는 퍼스펙티브 뷰입니다. 우리가 퍼스펙티브 뷰, 쿼터 뷰라고도 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켜졌을 때는 아마 이렇게 켜졌을 거예요. 이렇게 켜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이쪽 왼쪽 상단이 탑 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이 레프트 뷰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이 백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백이든 프론트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을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흰색 창이 되면서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죠? 왼쪽 버튼으로 누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탑뷰를 이제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이 창을 이제 파레트라고 하는데 이 파레트에서 오브젝트 에딧 서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서페이스를 누르면 자, 여기에 스피어라고 툴이 있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보이죠? 자, 이 팔레트 창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있는 친구들은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1초 이상 꾹 누르고 유지를 하면 이렇게 히든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히든 창이 뜬 상태에서 다시 뭐 스피어를 할지 도넛 튜브를 할지 실린더를 할지 콘을 할지 뭐 이건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그래서 저는 큐브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큐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빨갛게 선택이 됐다고 이제 활성화 창이 되면, 자, 그대로 선택한 창으로 와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누릅니다. 자, 그러면 큐브가 완료가 됐죠? 자, 이렇게 큐브가 완료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쉬프트와 컨트롤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보면 위에 nothing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 nothing을 꼭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흰색 창이 꺼졌죠? 자, 그럼 이거는 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것도. 잠시만요. 자, 이렇게 꼭 nothing을 해줘야만 이렇게 됩니다. 이 nothing을 해준 상태에서 이걸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선택을 할 때는 자, 서페이서에서 큐브로 눌러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꼭 nothing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픽을 클릭하면 자, 여기 오브젝트라고 돼 있어요. 픽 오브젝트 툴. 자, 오브젝트 물건을 선택하는 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오브젝트 툴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Shift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 위쪽 상단에 무브라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무브가 없으면 자, 여기 트랜스폼이라는 곳에 보면 무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잡고 돌리면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무브를 클릭한 다음에 자, 다시 할게요. 자, 큐브를 만들고 nothing을 한 다음에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잡고 무브를 눌러주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바탕을 이제 이 물체를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탕을 잡고 돌려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물체를 선택하지 말고 어차피 얘는 선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바탕을 클릭을 해서 돌리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눌러서 잡으면 상하 좌우 다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런데 가운데 버튼으로 누르면 아무리 움직여도 좌우로만 움직입니다. 좌우로만 움직이죠. 자, 그리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누르면 보이시죠? 어떤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여도 물체는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보셨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왼쪽 하단 자, 레프트 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똑같이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누르면 자, 탑 뷰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가운데 버튼으로 누르면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로만 움직이죠.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자, 지금 탑뷰하고 레프트 뷰를 동시에 보세요. 좌우로 똑같이 움직이죠? 자, 그런데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면 탑뷰는 움직이는데 레프트 뷰는 안 움직이고 백뷰나 프론트 뷰는 움직이고 있죠. 근데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화면 다시 레프트로 바꿔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똑같이 탑뷰도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백이나 프론트는 안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프론트나 백은 동시에 똑같이 움직이는데 아까 움직였던 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능이 틀려졌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백이나 프론트 뷰로
와서 다시 가운데 버튼으로 누르면 탑뷰는 또 움직이는데, 자 여기서 이상하죠? 자, 백이나 프론트는 좌우로 움직이는데 탑뷰에서는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레프트 뷰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레프트도 동일한데 탑뷰는 움직이지 않죠.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쿼터뷰에서, 자, 쿼터뷰를 보면 X, Y, Z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좌표입니다. 좌표. X 좌표는 가로를 뜻하고요. Y 좌표는 세로를 뜻하고, Z 좌표는 지금 보시다시피 높이를 뜻합니다. 높이. 자, 지금 레프트 뷰가 이 레프트 뷰 왼쪽 하단에 있는 레프트 뷰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쿼터에서는. 자, 이렇게 X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 있죠. 자, 레프트 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move 명령어를 주고 가운데 버튼으로 하면, 자, X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그러니까 탑뷰에서는 똑같이 X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빨간색 화살표가 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뷰나 프론트 뷰는 요렇게 보고 있는 뷰입니다. 요렇게 보고 있는 뷰이기 때문에 이게 움직여도 뒤에나 앞에서 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자, 이렇게 레프트 뷰에서 보는 쿼터로 봤을 때, 자, 레프트 뷰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서 위아래로 하면 Z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파란색 Z 방향이죠. 자, 백이든 프론트든 레프트든 다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위아래로 움직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탑뷰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쿼터 뷰에서 보면 이 위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위에서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당연히 탑뷰에서도 가운데 버튼으로 눌렀을 때는, 자, 요렇게 빨간색 X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론트와 백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탑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눌렀을 때는 Y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백이나 프론트에서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탑에서는 세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과 프론트에서는 가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우스 움직이는 거를 연습을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할 때는 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과 이제 가운데 버튼 이거를 중점으로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킹 메뉴를 쓸 때는 컨트롤 쉬프트를 동시에 왼쪽 버튼, 그러니까 마우스의 왼쪽 버튼과 키보드의 쉬프트 컨트롤을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마킹 메뉴가 떠요. 그래서 아마 이 모양은 아닐 건데, 자, 누른 상태에서 이제 왼쪽 마우스 버튼이 동시에 이렇게 다 눌러진 상태에서 드래그 하듯이 나싱을 이용하는 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위쪽에 무브가 있을 겁니다. 이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각 화면, 탑, 백 뭐 이런 화면이 보일 텐데 오른쪽 버튼은 뭐 아직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이 상태에서 마킹 메뉴를 쓸 때는 항상 왼쪽 버튼은 Nothing, 가운데 버튼은 Move입니다. 컨트롤 쉬프트를 동시에 눌렀을 때 뜨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낯설다라고 하면 이 패널에 있는 팔레트에 있는 픽, 오브젝트 픽 선택하는 툴이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의 move 움직이는 명령어 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페이스, 지금 이 박스를 놓은 거 아니면 스피어를 놓는 거. 자, 이렇게 놔서 이 놨을 때는 뭐 바로 무브 명령어를 줘도 돼요. 이렇게. 굳이 나싱을 하면 이렇게 꺼지는 거고요. 자, 다시 이렇게 나싱해서 선택이 풀렸을 때는 오브젝트를 눌러서 클릭을 하면 되고요. 무브 누르고 자,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을 꼭 이렇게 좌우, 위아래 각 화면에서 꼭 연습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강의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물체를 이제 띄우고 그 물체를 선택해서 움직이는 것까지 기본적으로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거를 이제 과제를 이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딱히 뭐 뭘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큐브나 스피어를 하나 띄워 놓고 그걸 여러 번 좌우 내가 원하는 곳에 움직일 수 있게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이거는 절대 벼락치기로 할 수 없어요. 이거를 뭐 내일 만약에 내일 시험 본다고 했을 때 이걸 오늘 열심히 하면 이게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꼭 아니면 30분이라도 꼭 하루에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이렇게 큐브나 스피어를 띄워놓고 좌우 위 아래 움직이는 연습을 꼭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습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과제가 뭐 연습하는 거 꼭 확인한다기보다도 출결을 또 입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과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제를 제출할 때는 지금 했던 따라하기와 동일하게 자, 스피어 아니면 큐브를 가지고 하나를 띄운 다음에 무브에서 좌우로 움직였으면 자, 여기서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줌인, 줌아웃은 Shift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그 하면 되는 거예요. 당기면 멀어지고 밀면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요 상태에서 여기서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C V를 해주면 뭔가 좀 바뀌었죠. 이때 똑같이 움직이면 자, 복사가 돼서 나옵니다. 다시 컨트롤 C V 이렇게 컨트롤 C V 자, 요렇게 컨트롤 C V 하면 이렇게 다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자, 이렇게 하면 여러 군데 이제 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은 지금 이제 튜토리얼처럼 제가 형상을 하나 만들 건데 이 만드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거 만들 때는 집을 하나 만들 거예요. 집을 만들 건데 굳이 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이 큐브나 스피어를 이용을 해서 이 무브 기능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이든 이걸 만든 다음에 그걸 저장을 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부터 집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하시고 그 방식은 어쨌든 선택 오브젝트 툴과 무브를 가지고 두 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형상은 어느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과제 따라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큐브를 가지고 자, 선택을 해주시고 무브를 눌러주고요. 자, 컨트롤 C V에서 복사한 다음에 가운데 버튼으로 왼쪽으로 빼주시고 컨트롤 C V 빼주시고 계속 이 컨트롤 C V를 가지고 뭐 이게 옆에를 딱 붙여도 되고요. 뭐 자, 지금 여기 마킹 메뉴를 쓰고 있는데 똑같아요. 이거 선택 툴하고 요거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무브에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C V 무브는 눌러져 있죠? 가운데 버튼으로 빼주시고 자,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두 개 잡고 복사하면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오브젝트 누르고 다 잡고 컨트롤 C V 무브 하면 이렇게 하면 또 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개 잡고 컨트롤 C V 하고 무브 무브로 해야겠죠. 무브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위로 움직이겠죠. 자, 쿼터뷰 보세요. 컨트롤 CV 컨트롤 CV 컨트롤 CV 컨트롤 CV 컨트롤 CV 계속해서 컨트롤 CV 자, 이렇게 다 잡는 방법도 있듯이 자, 오브젝트 선택하고 다 선택하고 컨트롤 CV 그리고 무브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눌러서 드래그하면 자, 이렇게 벽이 생기겠죠. 자,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으면 자, 탑뷰에서 오른쪽 무브 오브젝트로 해서 드래그해서 이쪽을 이렇게만 잡으면 이쪽 면이 다 잡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백이나 뭐 프론트로 와서 컨트롤 C V 무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를 눌러야겠죠. 무브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컨트롤 C V 자, 컨트롤 C V 컨트롤 C V 자, 컨트롤 C V를 이렇게 해주고 nothing 풀어줄 땐 nothing 하는 거예요. nothing은 여기 있어요. 풀어주는 거는 자, 오브젝트 다시 해주고 자, 이쪽 벽까지만 자, 여기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집을 만드는 거니까 컨트롤 CV 하고 다시 또 무브하고 컨트롤 CV 컨트롤 CV 자, 얼추 형상이 보인다고 이제 좀 길이감으로 따진다고 치면 컨트롤 CV 자, 위에서도 뭐 이렇게 줌해서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잡아주시고 컨트롤 CV 자,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하고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잡고
컨트롤 C V 화면 확대한 다음에 탑뷰에서 무브 해주시고 가운데 버튼으로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네 가지 벽이 이제 생겼죠. 자, 그럼 자, 여기 쉐이드 박스에서 모델을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다 색깔이 칠해지게 됩니다. 이걸 싫으시면 그냥 여기를 다시 누르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줬으면 지붕이 필요하겠죠. 지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한 단씩 빼면서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컨트롤 C V 무브 자, 이렇게 자, 나싱 할 때도 픽에 있는 거 나싱 해주면 꺼지고요. 오브젝트 해주면 자, 여기서도 드래그해서 컨트롤 C V 무브하고 오른쪽 버튼으로 위에 올려주시고 nothing 해주고 오브젝트 해주고 드래그해서 잡고 무브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으로 컨트롤 CV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으로 올려주고요. 자, nothing 오브젝트 무브 오른쪽 버튼 컨트롤 CV 아니면 이렇게 해서 컨트롤 CV만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단 박스를 올려주고요. 필요한 만큼 자, 이렇게 해서 쭉 올렸으면 그냥 삼각형 형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nothing을 해주시고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델리트 키보드에서 델리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지울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yes. 자, 그럼 한 단계 위에 올라가서 지울 거 yes. 한 단계 올라가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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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es. 이렇게 지워줘야겠네요. 드래그해서 꼭. 자, 이렇게 해서 지워줘야겠네요. 자, 이러면 이제 자, 여기서도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쵸?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사이드 뷰에서 이 백뷰죠. 백 있는 프론트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는 거는 Shift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쪽 버튼 Shift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줌인 줌아웃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좌우로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 드래그해서 자, 이 라인이 자, 이렇게 잡으면 자, 컨트롤 C V를 해서 무브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려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맞춰줘야겠죠. 이렇게 자, 여기 하나 나와 있죠. 뭐 이거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컨트롤 C V 해서 다시 똑같이 무브 돼 있으니까 자, 여기에다 갖다 놓고요.
컨트롤 CV, 여기 컨트롤 CV, 컨트롤 CV, 컨트롤 CV. 자, 계속 왼쪽 레프트 창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컨트롤 CV, 컨트롤 CV, 컨트롤 CV, 컨트롤 CV.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낫싱을 해주시고요. 자, 낫싱을 하면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 뭐 한 채 더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서 얘만 선택을 한 다음에 델리트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집 모양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비어져 있죠? 자, 이렇게 집을 만들어도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오늘 이제 이 집을 만드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자, 무브를 할 때 가운데 버튼과 오른쪽 버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각 뷰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화면 같은 경우는 Shift Al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은 여기선 다 먹지 않습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 Shift Alt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돌리는 거는 뷰잉이라고 해서 이 쿼터 뷰에서만 먹습니다. 쿼터 뷰. 자, 그리고 Shift Alt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무빙이라고 해서 화면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각 평면 뷰, 탑 뷰, 사이드, 백이나 프론트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Shift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를 하면 줌인이 됩니다. 자, 백이나 프론트도 다 되고요. 사이드에서도 되고요. 탑뷰에서도 가능하고요. 쿼터뷰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무브를 할 때는 가운데 버튼은 탑뷰에서는 좌우, 오른쪽 버튼은 위아래. 자, 레프트 뷰에서는 가운데 버튼이 좌우, 오른쪽 버튼이 위아래. 백이나 프론트에서는 가운데 버튼이 좌우, 오른쪽 버튼이 위아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선택한 물건을 삭제하고 싶으면 델리트, 키보드의 델리트 키를 누르고 메시지 창에서 yes를 선택하면 사라지고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로 선택한 물체를, 뭐 이건 이제 겹쳐져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찍기는 이 앞에서 찍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큐브의 뒤에는 지금 수십 개의 큐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선택한다고 하면 컴퓨터는 이 수십 개 중에 어느 거 선택할 거야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대충 맨 앞에 있는 거 치면 이 앞에 있는 거 나오겠죠. 그래서 컨트롤 C, V 누르면 복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무브 명령어 눌러서 왼쪽 키드, 오른쪽에 있는 가운데 키드 눌러서 빼면 자, 이렇게 복사된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할 거는 이거예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작동하는 방법, 시프트 R2를 누르고 작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물체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는 거, 위치는 가로, 세로, 평면이 아니라 입체입니다. 입체. 탑 프론트 사이드, 탑 백 사이드, 이렇게 세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을 수 있는 거를
계속 어떤 형태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쉬프트 컨트롤 알트 뭐 이렇게 왼쪽 손이 자유자재로 놀게 되고 오른쪽 버튼, 가운데 버튼, 왼쪽 버튼 이 마우스 오른쪽 손도 좌유자재로 누르시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집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뭐 굳이 또 이렇게 집이 아니더라도 음, 뭐 차가 있다, 차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자, 차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은 이제 마킹 메뉴를 써볼게요. 자, 마킹 메뉴를 쓸 때는 항상 자, Shif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여기 있는 이 툴들을 이 마킹 메뉴에다 집어 넣은 거라 자, 이렇게 무브 하면 되는 거고요. 컨트롤 CV 무브 빼고 컨트롤 CV 무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해서 어디까지 만들어야냐면 지금 제가 마킹 메뉴를 쓰는 정도까지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해서 한 2달 정도는 연습을 해야지 얼추 요런 속도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이제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뭐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매일 했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차를 만들고 자, 얘를 올리고
자, 이렇게 사이드 바디 쪽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레프트. 자, 이건 이제 화면을 이렇게 레프트만 보이게 한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 이런 식으로도 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찝차 정도는 나오겠네요. 지금 이게 큐브가 많아서 컴퓨터가 약간 이제 렉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지붕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큐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렉이 좀 많이 걸리네요. 자, 여기서도 뭐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이제 다 이어 나가면 되겠죠. 이거 탑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한 칸씩 메꿔서 이제 가면 뭔가 형상이 나오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튜토리얼 따라하기 형상 만드는 건 뭐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건 이제 충분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형상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할 때 항상 파일을 눌러서 세이브를 해주세요. 세이브를 하고 세이브를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꼭 저장을 할 때는 자, 지금 제 건에 E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D 드라이브일 거예요. 이제 D 드라이브에 항상 영문으로 알리아스라는 영문 폴더를 꼭 만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알리아스 프로그램은 저장하는 경로 폴더나 파일명이 영문이 아니면 읽질 못합니다. 에러가 나요. 그래서 꼭 저장하는 경로는 E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제일 상위 그 폴더에 알리아스라는 폴더를 꼭 영문으로 만드시고요. 이 영문으로 만든 안에
자, 오늘 날짜 2020 0300 날짜를 꼭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여기는 뭐 오늘이 뭐 20일이다 하면 21일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20일 쓰고 무조건 언더바를 꼭 해주세요. 스페이스바로 띄었으면 읽어드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꼭 띄어쓰기를 할 때는 언더바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번을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언더바. 그 다음에 이름을 쓸 때는 영문으로 꼭 이름을 써주세요. 자, 이렇게 이름을 꼭 쓰시고 언더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니까 1주차니까 자 1주차 과제니까 이렇게 해서 꼭 이 순서대로 이 형식대로 저장을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자 파일에서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해볼까요? 세이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작업하다가 이 작업 중간에 지금까지 저장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시로 세이브 에즈를 해서 이렇게 지금 이름이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다시 언더바 01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save as 02라고 저장을 해 놓으면 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뭔가 잘못된 경우에 이제 예전 거를 써야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걸 덮어쓰기를 해버리면 이전에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 이렇게 save as를 해 놓으면 오픈해서 자 제일 처음에 저장된 부분 있죠. 얘도 있고 자 얘를 갖고 열기를 하면 물어보죠. 지금 있는 걸 지우고 갈 거냐고. 자 그러면 yes. 자 그러면 원복 있는 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작업하다가 또 되면 세이브를 해주면 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돼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좀 작업 진행된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때 툴을 갖고 열기를 해주면 이때 이제 yes, no가 있죠. yes를 하면 지금 있는 화면에 띄어져 있는 거를 지우고 새로 띄우는 거고요. no를 하게 되면 자 약간 초록색으로 원래 게 보이고 떨어진 게 불러져 왔죠. 자 초록색은 선택이 되지 않아요. 한데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보면 파일 바로 아래 스테이지라는 게 떠요. 스테이지 원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no를 눌렀을 때는 기존에 있던 파일하고 새로 불러온 파일을 동시에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지가 생성이 되면서 이 스테이지에서 에디터를 눌러주면 자 파일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클릭해주면 지금 원래대로 원상 복귀가 돼 있는 애를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 잡히죠. 이제 잡힐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다시 여기서 체크를 해주면 기존에 이제 지금 저장이 됐던 거를 동시에 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파일이에요. 자, 이 파일에서 자, 해서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만 해주세요. V까지 하지 말고 C만 해준 상태에서 스테이지에서 체크를 바꿔줘요. 자, 그럼 여기로 왔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해주면 자,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럼 파일이 하나 겹쳐졌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혀 새로운 파일이 작업이 된 거죠. 자, 그럼 이때 Save As를 통해서 3번을 해주고 저장을 해주면
자, 저장을 했죠. 자, 그러면 다시 오픈을 해서 3번을 누르고 열기 물어보죠. yes. 그럼 기존에 있는 거 다 지운다고 했죠. 자, 하면서 파일을 하나 있고 스테이지 없어졌죠. 카테고리라고만 나 있고. 자, 그리고 아까 옮겨놓은 애들이 이렇게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이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세이브와 세이브 에즈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장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저장한 파일명 작성하는 방법까지 이제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동영상 시청을 하셨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30분씩 하루에 뭐 두세 시간씩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뭐 제출하기에 뭐 하루 남겨놓고 8시간 하는 거 이거 의미 없어요. 그래 매일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매일 꾸준히 많이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형상은 뭐 자동차나 집이 아니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다른 뭐 모니터라든지 뭐 핸드폰이든 뭐든 뭐 자유로운 걸 다 만드셔도 돼요. 뭐 주제 제한은 없으니까요. 이걸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브하는 방법과 선택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익히기 위한 거니까요. 형상은 어느 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잘 보시고 일주일 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